치료를 하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 저림이 다시 돌아가는 분들 많으시죠? 치료 초기에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현상이지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런 분들은 본인의 하루 생활을 곰곰이 잘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통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치료한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과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통증이나 저림이 있으면 병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몇 차례 하다 보니 증상이 다소 좋아지는 느낌이 들죠. 아, 이렇게 낫는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며칠이 지났더니 다시 증상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다음번 진료를 가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무리한 거 있어요? 라고 담당 원장님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무리한 게 없죠. 그냥 매일 같은 일상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치료를 계속 해보자면서 같은 치료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호전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 병원은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을 찾게 되죠. 제가 외래에서 봤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잠깐의 증상이 호전이 있다가 다시 증상이 재발되어서 병원을 내원한 것이죠. 대부분은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치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원을 하시는 건데요. 물론 진단이나 치료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진단, 치료 방향이 맞았음에도 증상이 낫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른 채 스스로 통증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허리와 골반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매번 치료를 받고 집에 가면 몸이 편한데 일주일 뒤 내원할 때는 증상이 똑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통증이 다시 나빠질 일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진짜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2달 뒤에 있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저녁에 4시간씩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때마다 통증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계속 바닥에 앉아서 통증을 참아가며 공부를 하니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통증이 반복되는 게 당연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매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분에게 앉아있는 순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맨바닥이 아니라 책상이나 식탁에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바꾼 뒤 통증을 무사히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언제 아프고 언제 아프지 않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증이나 저림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더 심할 때가 있고 덜해질 때가 있죠. 이게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을 때 주로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는 동작, 설거지를 하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픕니다. 반면 서 있거나 누워있을 때 혹은 등받이에 기대고 있을 때는 덜 아프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오래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통증이나 저림을 만들어내는 원인 부위가 있을 것이고 그 부위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을 때 계속 통증이 재발되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증상이 심할 때는 이러한 동작을 회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작을 회피하기만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 사이에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상에서의 통증 원인을 찾는 것은 환자분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일상을 매일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일상을 잘 관찰하면서 반복되는 통증 패턴을 꼭 찾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주로 생기는지 알기 어렵지만 매번 통증 순간이 반복되면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 혼자서 이 통증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통증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반복되는지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통증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이나 습관들을 찾게 되면 이제는 이를 회피하는 방법과 대체하는 동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치료하고 잘 고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해당 부위에 자극을 추가로 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자세를 고쳐서 통증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